이번 PPT랑 강의는 James and Gemology에서 이분들이 쓰신 이 논문을 요약 및 보충한 거고요. 여기 for 1987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파트 1이 써진 시점이고 파트 3는 이보다는 좀 더 늦게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저희가 보석이 어떻게 해서 색을 내는 건지 알아볼 거기 때문에 그 보석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간단하게 먼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여기 보시면 원자란 무엇인가 라고 쓰여 있는데 원자는 모든 물질들의 특성을 지니는 최소 단위입니다. 혹은 화학 반응으로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해요. 이 원자는 중앙에는 플러스인 핵이 있고 주변에는 마이너스인 전자가 있습니다. 이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같이 있는 이게 원자고요. 이렇게 두 개가 합쳐져서 보면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되어서 0이 되겠죠. 이렇게 중성을 띠는 경우만 원자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에는 플러스가 한 개 있고 마이너스가 한 개 있으니까 번호 1번인 수소 원자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 전자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전자가 사라지거나 혹은 전자가 하나 더 들어오거나 하면은 플러스 1 혹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더 이상 중성이 아니니까 원자라고 부르지 않고 이온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온은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인 원자의 특정한 상태예요.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어떤 전하를 띠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원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원자는 주기율표를 보시면 원자들을 이렇게 1번부터 118번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 주기율표에 있는 원자들은 다 번호가 있는데요. 왼쪽 위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번호가 1씩 늘어납니다. 보시면 탄소는 6번인데 주기율표에서 이 번호는 뭘 뜻하냐면 그 앞에서 본 이 핵이 가지고 있는 플러스의 개수를 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탄소를 보시면은 탄소는 6번이니까 핵에 플러스 6이 있겠죠. 근데 원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중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얘를 중성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마이너스가 6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기율표에서의 번호는 핵에 있는 플러스의 개수랑 똑같고 또 전자의 마이너스를 가진 전자의 개수랑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 전자는 보시면은 주변에 아무 규칙 없이 쌓여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모습을 가지고 쌓여 있어요. 이렇게 쌓여 있는 것들은 보시면은 첫 번째 껍질이 하나 있고 두 번째 껍질이 있어요. 얘가 탄소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첫 번째 주기율표의 모습이 특이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보시면 첫 번째 줄에는 2개가 있고 그 다음 줄에는 8개, 8개, 그 다음 줄에는 더 많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줄에 있는 원자들은 껍질이 1개다. 두 번째 줄에 있는 껍질 2개다. 이런 뜻이에요.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고 두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8개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6개인 탄소는 첫 번째 껍질에 전자를 2개밖에 못 가지니까 2개 가지고 있고 나머지 4개는 두 번째 껍질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염소를 생각해보면 염소는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다 차 있을 거고 두 번째 껍질에도 전자가 8개 다 차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껍질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차 있을 거예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 세로 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자 껍질의 개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비소는 전자 껍질이 총 4개 있겠죠. 그런 식으로 순서대로 쌓인다는 점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자가 어떻게 모여 있는지 앞에서 보셨는데 이 전자는 사실 지구 주변을 달이 도는 것처럼 이렇게 주변을 빙글빙글 동그라미로 도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도냐면 여기서 보시듯이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돌아다니거든요. 이 모습이 중요한 건 아닌데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돌 수 있다는 걸 먼저 알아두시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전자가 발견될 확률인데 그냥 돌아다닌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긴 합니다. 이해 안 되는 지장이 없어요. 이렇게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있는 90%인 경계선을 그려놓은 모양이거든요. 이게 각각의 경계선의 모양인데 이런 것들을 오비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수소의 주변에 전자가 이렇게 동글동글한 모양으로 돌아다닌다고 하면 그 전자에 대한 오비탈의 모양이 이렇게 동그라미인 거겠죠. 이렇게 팔자로 돌아다닌다고 하면 오비탈의 모양은 팔자일 겁니다. 그리고 이 오비탈은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오비탈도 각각의 에너지가 있어요. 이쪽이 제일 낮고 이쪽으로 갈수록 조금씩 높아집니다. 그리고 전자도
가장 안쪽에 있는 애가 에너지가 제일 낮기 때문에 제일 에너지가 낮은 전자는 제일 에너지가 낮은 오비탈부터 하나하나 채워집니다. 이게 이해하기 힘들면 전자에 따라서 전자가 6개 있으면 그 6개의 전자는 각각 다른 모양의 오비탈을 가지고 핵이 주변에 돌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에너지가 높아지면은 돌아다니는 모양도 달라진다. 왜냐면 오비탈의 에너지는 각각의 오비탈은 다른 에너지를 가지기 때문에 전자의 에너지가 달라지면 그 에너지랑 상응하는 오비탈도 달라지니까요. 제가 말이 좀 빠른 것 같네요.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보시면 오비탈이 S, P, D 이런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주기율표가 이렇게 생긴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아까 앞에서 본 주기율표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었죠. 여기에 대해서 여기 있는 원소는 1s 오비탈, 여기 있는 원소도 1s 오비탈에만 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있는 애들은 2s, 3s, 4s 오비탈의 전자를 가지고 있고요. 이쪽은 P, 이쪽은 D 오비탈의 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S랑 P랑 D는 각각 자기들끼리 S들은 S끼리, P는 P들끼리 모양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분류할 수 있는 거고요. 전자는 순서대로 쌓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83번이거든요. 83번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예쁜 비스무트예요. 이 비스무트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전자를 당연히 다 가지고 있겠죠. 왜냐면 하나하나씩 쌓여서 전자를 83개나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1s도 가지고 2s에도 가지고 2p에도 가지고 여기까지 오비탈의 전자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5p에만 전자를 3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높은 에너지의 오비탈에는 자기가 아직 그렇게 많은 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전자가 없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의 포인트는 전자는 순서대로 쌓인다. 순서대로 쌓인 전자에게는 각자의 위치가 있다. 그리고 각 위치에 있는 전자들은 다른 형태를 띠면서 돌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원자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이제 보석을 저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를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얘가 살짝 기울어졌네. 잠시만요. 됐나? 네. 저희가 보석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보석을 보는 데는 3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빛, 가시광선, 두 번째는 보석 그 자체, 보석.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눈입니다. 이 3가지가 있어야지 보석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말씀드린 빛은 UV나 적외선 저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가시광선 범위에 있는 빛만 포함이 됩니다. 이 가시광선은 대충 380에서 750까지 파장을 지니는데요. 빛은 어떤 에너지도 지니고 파장도 지녀요. 파장이라는 거는 파도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파도는 이렇게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오죠. 그런 파도처럼 높은 곳과 낮은 곳을 가지면서 흘러다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빛은 그렇게 해서 입자기도 하지만 일단 파장인데 저희가 다룰 빛은 파장인데 이 파장이 짧으면 에너지가 높고 보라색 범위예요. 파장이 길면 에너지가 낮고 빨간색 범위예요. 저희가 적외선 치료도 하고 그러는데 UV, 자외선 같은 경우에는 몸에 안 좋다고 하죠. 왜냐하면 UV는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저희의 몸에 닿아서 피부를 해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UV에 가까운 이 보라색은 에너지가 높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적외선에 가까운 빨간색은 에너지가 낮겠죠. 이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보석은 보석이 있어야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눈은 일단 2가지로 눈에서 인식하는 기능은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추상체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지금 추상체는 어두운 곳에서 단색으로 형체를 구별하는 그런 거고요. 왜냐면 저희가 아주 어두운 곳에 있으면 다 회색으로 보이죠. 하지만 형체는 구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기능을 하는 거고요. 간상체는 지금처럼 밝은 곳에서 색깔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세포입니다. 이렇게 적색, 녹색, 청색, RGB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게 적색, 녹색, 청색을 각각 구별할 수 있는 세포입니다.
그런데 이 간상체가 적색이랑 녹색, 청색을 다 균등하게 인식하는 게 아니라 각각에 따라서 다른 민감도를 가져요. 여기를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빛의 파장을 이렇게 나타낸 건데 이쪽이 짧은 거, 이쪽이 높은 거고 이쪽이 보라, 이쪽이 빨강입니다. 보시면은 녹색을 가장 민감하게 인지하죠. 그리고 그 다음은 빨간색이에요. 그 다음은 그리고 파란색입니다. 간상체는 이렇게 적색보다는 녹색을, 청색보다는 적색을 더 민감하게 인지해요. 이 이유는 실제로 대기에 내려쬐는 햇빛에도 초록색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눈이 적응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슬라이드는 아주 중요한 슬라이드인데요. 보석이 빛을 받아서 이제 대체 왜 색이 나타나는지를 알아볼 거예요. 보석이 빛을 받으면 아까 앞에서 원자를 보셨죠? 지금 이건 철인데 철은 26번이기 때문에 핵에 플러스 26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 원자는 중성이니까 당연히 주변에도 전자가 26개 있어야겠죠. 그런데 철 이가 이온은 플러스 2라는 뜻은 마이너스가 2개 사라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6개의 전자 중에 2개를 잃어서 전자가 24개가 되면 이렇게 철 이가 이온이 됩니다. 아무튼 이 이온에서 태양빛을 받으면 전자가 핵보다 훨씬 밖에 있기 때문에 전자가 이렇게 빛을 흡수를 해요. 제일 바깥에 있는, 그러니까 에너지가 제일 높은 데에 있는 전자가 빛을 받거든요. 이 전자를 이렇게 오른쪽에서 볼게요. 전자는 아무 에너지도 안 받았을 때를 바닥에 있는 상태라고 해요. 이건 아주 안정하죠. 저희가 누워있는 것처럼. 그런데 빛을 받으면 에너지를 흡수해서 이렇게 흥분된 상태로 올라갑니다. 이 흥분된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열로 그냥 손실이 돼버려요. 그러면 중간 상태로 내려옵니다. 하지만 이 상태도 여전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빛을 내서 다시 바닥 상태로 내려옵니다. 이 에너지는 빛의 파장이랑 에너지는 서로 반대 방향이에요. 앞에 보셨듯이 이렇게 높은 에너지에 있는 보라는 파장이 짧고 낮은 에너지에 있는 빨강은 파장이 깁니다. 살짝 오른쪽으로. 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흥분 상태로 갈 때 흡수한 에너지가 여기 에너지를 지금 흡수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로 열을 내면서 내려온 다음에 여기에서 에너지를 방출을 했죠. 그러면 자기가 흡수한 에너지보다 낮은 에너지를 방출을 하게 돼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라색을 흡수했으면 보라색보다 낮은 범위에 있는 초록색을 방출시키는 거죠.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UV를 보라색보다 더 위쪽에 있는 자외선을 흡수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 보라색부터 빨간색까지 어떤 색이든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저희가 UV 테스트를 보석에 자외선을 쬐었을 때 왜 그렇게 많은 보석들이 평소랑 다른 색깔을 내는지, 왜 아무 색도 UV를 쬐는데 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자외선이 아니라 가시광선 범위에 있는 색을 내서 볼 수 있게 하는지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적외선은 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적외선 빛을 받아봐야 방출한 빛도 적외선보다 낮은 빛, 저희가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바닥 상태에서 흥분 상태가 이렇게 되면은 에너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원래 얘가 돌던 오비탈의 모양에서 다른 모양으로 일시적으로 오비탈의 모양이 변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빛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흡수해서 열을 내고 곧 빛을 내면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네, 이 부분 잠깐 보시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이 슬라이드도 굉장히 중요한 슬라이드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보석이 빛을 어떻게 흡수하는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보석이 전자가 햇빛을 받으면 빛을 흡수해서 높은 스테이트로 올라가고 다시 빛을 내면서 낮은 상태로 내려와요. 이렇게 흡수하면서 이렇게 빛을 흡수하고 빛을 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빛을 흡수하는 걸 왼쪽에 한번 예시를 놔뒀거든요. 아까는 세로가 있었죠. 이 세로를 가로로 돌린 거예요. 보시면 여기가 보라색, 여기가 빨간색, 그리고 이쪽이 전자가 얼마나 빛을 흡수했는지를 나타낸 거예요. 제일 위쪽을 보시면은 이쪽을 흡수하고 또 이쪽을 흡수했어요. 흡수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전자가
그 빛을 자기가 먹어버렸다는 것 때문에 그 빛은 더 이상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흡수되지 않은 빛만 저희의 눈에 보이겠죠. 그럼 이 경우에는 이쪽을 전자가 먹었으니까 청색, 그리고 빨간색만 남아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약간 오른쪽으로 가서 보라색, 파란색을 다 먹었고 노란색, 빨간색도 살짝 먹었으니까 녹색, 빨간색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 색이 남아있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걸 어떻게 볼까? 그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앞에서 보신 눈의 민감도 그래프를 같이 봐야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되면 청색이랑 적색이 같이 있으니까 보라색으로 보일까 싶지만 저희 눈은 보시면 청색보다는 빨간색을 훨씬 민감하게 인지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냥 빨간색으로 봐요. 청색이랑 적색이 같이 보이면 얘는 빨간색이다, 얘는 루비다 이런 식으로 되어버리고요. 만약 녹색이랑 적색이 남아있으면 녹색을 적색보다 훨씬 민감하게 인지하기 때문에 얘는 녹색, 적색이 있으니까 그냥 녹색이다, 에메랄드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 이 사이에 있으면 평소에는 그래도 빛에 녹색이 많기 때문에 평소엔 녹색으로 보이지만 조금이라도 빨간색이 많은 촛불 같은 조건에 놓이면 빨간색이 되는 알렉산드라이트가 됩니다. 이 사이에 있는 케이스겠죠. 자, 이 슬라이드를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저희가 뭘 봤냐, 이제까지 저희가 원자를 받고 원자에 있는 전자를 받고 전자가 빛을 받으면 어떻게 에너지가 올라가는지, 그렇게 올라간 에너지가 흡수되면 그게 어떻게 빛이랑 관련이 있는지, 그 흡수된 에너지로 인해서 어떤 색이 보이는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 다음에는 그러면 그 보석들이 왜 다른 색으로 보이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일단 파트 1에서는 개별 금속 이온이 색을 다르게 내는 경우만 볼 거거든요. 이건 파트 2에서 다를 거고 이 부분만 지금 보시면 돼요. 금속 이온은 보통 수정이나 뭐 베릴이나 이런 데에 포함되어서 있는 물질인데 그 주요 구성 원소가 아니라 인클루전처럼 약간씩 들어가 있는 그런 물질이에요. 한 1%, 0.1%, 0.01% 이런 식으로. 그렇게 원래 보석에 약간 섞여 들어가서 색을 낼 수 있는 물질이 대표적으로 8가지가 있거든요. 티타늄, 바나듐, 크롬, 망간, 철, 여기 쉼표, 철, 코발트, 니켈, 구리 이렇게 있어요. 이 이온들이 어떻게 자기 자신이 어떻게 색을 내는지 파트 1에서 다룰 겁니다. 아무튼 이건 목차였고요. 이렇게 개별 금속 이온이 색을 흡수를 할 때 왜 얘는 빨간색이 나고 왜 얘는 파란색이 나고 왜 얘는 초록색이 나는지 그 원인으로 대표적으로 5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어요. 일단 금속 이온 자체가 서로 다를 때 똑같은 사파이어인데 얘는 철이 들어가 있고 얘는 크롬 들어가 있으면 다른 금속 이온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리고 그 다음은 산화수가 다른 거, 금속 이온 주변의 원자가 다른 거, 금속 이온 주변의 원자는 같은데 그 개수가 다른 거, 금속 이온 주변의 원자도 같고 개수도 같은데 그 거리가 다른 거,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할 거예요. 먼저 제일 많은 차이가 나는 건 금속 이온 자체가 다른 경우겠죠. 금속 이온이 다른 경우에는 금속 이온이 다르다는 건 금속 이온의 원자 번호가 다르다는 뜻이죠. 원자 번호가 다르면 핵에 있는 플러스의 개수가 다르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전자의 개수도 다를 거예요. 그러면 제일 밖에 있는 원자의 전자가 다르니까, 제일 밖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가 다르니까 그 원자의 오비탈도 서로 다른 모양일 거예요. 그러면 걔가 그 다음 상태로 가기 위해서, 흥분 상태가 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에너지도 다르겠죠. 지금 얘는 여기 있고 얘는 여기 있는데 그 다음으로 가는데 요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이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면은 다른 에너지의 빛을 흡수를 하겠죠. 그렇게 흡수한 에너지가 다르니까 흡수하는 빛 파장이 다르다는 소리가 되고, 서로 다른 빛의 파장을 흡수하면 결국 저희 눈에 보이는 것도 색깔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금속이온이 서로 다른 경우고요. 그 다음엔 환원수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환원수는 뭐 산화수, 원자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이 위쪽에 있는 플러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1 이런 애들을 말해요. 보면은 지금 철 2가 이온은 플러스 2인데 철 3가 이온은 플러스 3이죠. 플러스 2랑 플러스 3의 차이는 지금 마이너스 1, 지금 전자는 마이너스잖아요.
플러스 2가 플러스 3보다 마이너스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전자가 하나 더 많으니까 얘보다 마찬가지로 제일 바깥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도 다를 거예요. 그러면 위와 같은 이유로 다른 흥분 상태가 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에너지가 다르고 흡수한 에너지가 다르고 흡수한 빛 파장이 다르고 다른 색이 나타나게 됩니다. 뭐 예시로는 모가나이트는 망간 2 플러스 이온인데 이 망간 2 플러스 때문에 연분홍이 되고요. 망간 3 플러스는 얘보다 훨씬 빛을 효과적으로 흡수해요. 그래서 선명한 적색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금속이온 자체의 차이를 말했고요. 이제 이 금속이온 주변에 있는 원자가 다른 경우를 말할 거예요. 보시면 이게 오비탈이에요. 아까 살짝 봤었죠. 이런 모양으로 오비탈을 돌고 있었는데 이런 모양으로 이 오비탈의 모양이 바뀌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금속 원자 주변에는 금속 원자는 보시면 광물은 고체죠. 고체라는 건 주변이 이렇게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주변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으니까 얘 바로 옆에도 원자들이 잔뜩 존재할 겁니다. 얘가 금속 이온이라고 치면. 그런데 얘가 원자의 이상 얘도 당연히 전자를 가지고 있겠죠. 그럼 이 전자랑 금속 이온의 전자랑 주변에 있는 전자랑 서로 똑같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서로를 밀어냅니다. 여기 밀어내는 화살표들이 보이죠. 이렇게 서로를 밀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 모양에서 이 모양으로 바뀌고 싶다고 할 때 모양을 확 바꿔버리면 주변에서 그거에 대해서 저항을 해요. 왜냐면 얘는 원래 서로 밀어내는 사이가 아닌데 갑자기 밀어내려고 하잖아요. 얘는 뭐 좋아하겠지만 왜냐면 더 이상 밀어내지 않아도 돼서. 그래서 오비탈 형태를 변화시키는데 드는 힘이 달라져요. 주변의 원자가 몇 개냐, 주변에 전자가 몇 개냐에 따라서 밀어내는 힘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변 원자가 다르면 오비탈 변화를 위해서 드는 힘도 달라집니다. 그럼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 다음 상태로 가기 위해서 흡수해야 되는 에너지가 다르고 흡수하는 빛 파장이 다르고 다른 색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코발트 2가 이온은 스펠라라이트에서는 주변에서 황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서 녹색인데 스피넬에선 주변에서 산소랑 연결돼서 청색으로 발현이 됩니다. 이건 지금 주변 원자의 종류 자체가 황이랑 산소처럼 다른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은 주변 원자의 개수가 다른 경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중간에 있는 것들이 금속 원자거든요. 금속 원자 주변에 다른 원자가 4개 있는 경우, 6개 있는 경우, 8개 있는 경우예요. 그러면 앞과 같은 이유로 이 경우보다 이 경우가 자기가 모양을 바꾸려고 할 때 훨씬 더 많은 힘으로 주변에서 반발을 해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앞과 같은 이유로 흡수해야 되는 에너지가 달라서 다른 색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스피넬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다 코발트랑 철이랑 이런 애들이 다 산소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스피넬 같은 경우에는 연결된 게 4개라서 파란색, 코발트 칼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코발트가 들어있는 칼사이트예요. 예쁜 분홍색이 나옵니다. 굉장히 예쁜 색이고 저도 가지고 싶어요. 마찬가지로 철 2가이온은 주변이 6개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초록색, 파이로프 알만딘 가넷은 8개가 연결되어 있어서 빨간색, 이렇게 색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주변 원자의 종류가 다른 경우, 주변 원자의 개수가 다른 경우를 봤으면 마지막은 주변 원자와의 거리가 다른 경우겠죠. 주변 원자의 거리가 가까우면 모양을 바꿀 때 더 많이 반발하겠죠. 그러니까 앞과 같은 이유로 요구된 에너지가 다른데요. 아까 9페이지에서 제가 잠깐 이런 그래프를 보여드렸었어요. 같은 흡수하는 모양은 비슷한데 얘가 약간 오른쪽으로 옮겨진 것 때문에 루비, 알렉산드라이트, 에메랄드로 나눠진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루비랑 알렉산드라이트랑 에메랄드는 모두 다 크롬 3가 이온 때문에 이 색이 납니다. 크롬 3가 이온이 6개의 산소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루비는 커런덤, 알렉산드라이트는 크리소베릴, 에메랄드는 베릴이에요. 셋 다 주변 구조가 다릅니다. 주변 분자 구조가 다르니까 지금 크롬이랑 산소가 연결되어 있는데 둘이 연결된 거리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변 전자의 거리가 어떻게 다르냐면 알렉산드라이트보단 에메랄드가 거리가 깁니다.
주변 전자의 거리가 길수록 모양을 바꿀 때 받는 반발력은 작겠죠? 왜냐면 서로 반발하는 사이인데 멀리 있으면 그래도 반발을 좀 덜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까이 있으면은 모양을 이렇게 바꾸려고 할 때 반발을 훨씬 많이 하겠죠. 그래서 에메랄드가 가장 크롬이랑 산소 사이의 거리가 멀어서 모양을 바꾸는데 요구되는 에너지가 작아요. 루비는 그 반대고요. 그러면은 루비가 가장 많은 에너지가 요구된다고 했죠. 이거 루비가 제일 많은 에너지라는 거 기억하시고 잠깐 다시 9페이지로 들어갈게요. 9페이지를 보시면 빛이 파장이 짧은 게 에너지가 높은 쪽이라고 했잖아요. 루비는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해야지 그 다음 스테이트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높은 쪽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에메랄드는 크롬이랑 옥시즌 사이의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좀 낮은 에너지를 흡수해도 반발력을 이겨내고 모양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낮은 쪽의 파장을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루비는 청색, 적색이 남아서 민감도에 따라서 빨간색이라고 인식을 하고 에메랄드는 녹색이랑 적색이 남아서 민감도에 따라서 녹색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알렉산드라이트는 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파란색, 초록색 정도라서 평소에는 그린으로 보이는데 조금이라도 빨간빛이 많으면 빨간색으로 보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거의 다 왔고요. 네. 이게 일단 파트 1의 마지막 페이지고요. 이렇게 흡수 파장의 이동과 눈의 인지 능력으로 다른 색상이 인식된다. 그리고 보석에서 색을 흡수하는 물질이 개별 금속 이온인 색을 흡수할 때는 금속 이온 자체가 다른 경우, 산화수가 다른 경우, 주변 원자의 종류가 다른 경우, 주변 원자의 개수가 다른 경우, 거리가 다른 경우 이렇게 5가지가 있다는 걸 알아보시면 됩니다. 이제 파트 2에서는 이 아래쪽을 할 거고요. 16페이지에는 아까 말씀드린 게 메탈 이온에 의해서 색이 발색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걸 디스퍼스드 메탈 이온이라고 하는 게 그 보석의 주요 물질이 아니라 약간씩 끼어들어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서로 각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메탈 이온이기 때문에 디스퍼스된 분산된 메탈 이온이라고 불러요. 아무튼 저희가 파트 1에서 본 이 이온들에 의해서 발색되는 보석의 이온과 격자 형태와 그로 인해서 발색되는 보석의 리스트가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올린 PPT에서 보시면 되고요.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파트 2로 돌아오겠습니다. 보시느라 수고하셨어요.